요즘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IgA 신증이나 사구체 신염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신장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gA 신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gA 신증, 과연 치료가 되는지, 완치가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오늘도 역시 IgA 신증의 대가, 핸섬 앤 스마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한승혁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병원 한승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에 단백뇨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럼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단백뇨를 줄이는 데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먼저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들은 생활습관 교정과 식이요법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식이요법 조절은 저염, 저단백식이를 해야 됩니다. 안 짜게 먹고 육류 같은 단백질을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백질을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콩팥에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육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좀 많이 줄이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약물 치료로는 이제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약이 이제 혈압약에 있습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체계를 억제하는 차단제다. 이런 혈압약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혈관에 직접 작용을 해서 단백뇨가 소변으로 새는 것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뇨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신장 염증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염 시기와 저단백 시기와 이런 약물 치료를 병행해 주실 때 조금 효과가 이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IgA 신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IgA 신증인데 혈압약을 먹는다. 나는 고혈압이 없는데 왜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IgA 신증에서 아까 말씀하신 혈압약을 왜 먹는 것일까요? 이 IgA 신병증 환자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기 때문에 혈압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단백뇨를 줄여주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단백뇨만 딱 줄여주는 그런 약들이 개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혈압약 몇 가지 계통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혈관을 조여줌으로써 단백뇨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혈압약을 먹게 되면 혈압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뇨를 줄여주는데 혈압약을 1차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혈압약이기 때문에 과도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갑자기 일어서려 이럴 때 쓰러진다든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집에서 혈압을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어느 정도 주는지 이런 걸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IgA 신증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약물 치료와 식사 조절만으로도 신장 기능이나 단백뇨가 잘 조절된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IgA 신증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단백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약물만으로도 잘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에 몇 명은 처음에 염증 단계도 굉장히 심했고 단백뇨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약간 비만이었는데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리셨는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육류도 끊고 인스턴트 식품도 끊고 10kg 이상 줄였더니 우리가 원하는 수치만큼의 단백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조금 염증이 심해서 면역 억제제 치료나 다른 치료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분 병 경과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노력하시는 분들은 잘 치료가 되는구나 배웠던 계기가 됐고요. 그 사람은 지금도 관리를 잘 하셔서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치료들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약도 잘 먹고 식이 조절도 잘 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검사하면 아직도 단백뇨가 1000mg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만을 열심히 했는데도 단백뇨가 이제 1000mg 안쪽으로 줄지도 않고 계속 단백뇨가 늘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왜 단백뇨가 늘어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gE 신증이 이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심한 단계라면 기본적인 약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치료인 면역 억제제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소량 쓰는 게 아니라 다소 고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아마 스테로이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작용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시면 병을 또 놓치게 됩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미 스테로이드라는 약에 대한 장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 아무리 좋은 면역 억제제라도 반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부작용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도 단백뇨가 줄지 않고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IgE 신증에서도 혹시 다른 신약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기존 면역 억제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치료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참 치료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나 상당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면역 억제제 치료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이 면역 억제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조금 상반된 결과를 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 면역 억제제가 다 듣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면역 억제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IgE 신병증에 대한 기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어떤 중요한 길목 하나를 차단하는 그런 약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단백뇨를 줄여주는 이런 면역 억제제 말고도 혈관 쪽에 직접 작용해서 이렇게 단백뇨를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새로운 약제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아직까지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이렇게 처방을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약들은 아니고요. 임상 연구 차원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시게 되려면 대학병원 중에서 조금 상위기관 쪽으로 가보셔야 되는데 뇌병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이런 연구들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런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IgE 신증이나 신장병이 있다고 하면 감기약, 진통제 이런 거를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너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진통제나 항생제 성분을 잘 알고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내과 선생님들은 어떤 약들이 신장에 더 안 좋고 안전하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밝히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장 상태입니다. 지금 신장 기능이 양호하다면 굳이 이런 약들이 잠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신장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 계통 항염증약, 소위 말하는 이제 NSAID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신장의 독성이 강한 병이고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아세토아미노펜은 비교적 신장에는 그래도 순한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빨리 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약 같은 것들은 주로는 한 2, 3일만 먹고 안 먹잖아요. 단기간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면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환자분들이 궁금해야 하시는 질문 중에 IgE 신증이나 사구체 신염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신장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코로나 백신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질병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백신을 만들 때마다 어떤 신장 질환이 발병했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보고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예외는 아닌데요. 내 몸속에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IgE 신병증을 발병할 수 있는 면역 체계도 아주 운이 없으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맞아서 혈뇨가 나오더라, 콜라색의 색깔이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제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안 맞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된 거 보면은 이 백신 맞고 생기는 건 일괄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일단은 와서 검사를 맡아서 내 콩팥이 백신 맞은 다음에 괜찮은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으시고요. 잘 모니터링해서 맞으면 백신에 대한 면역력도 잘 키우고 IgE 신병증도 잘 컨트롤하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가끔은 치료를 정말 잘 따라 주셨는데도 말기 신부전까지 가시고 투석이나 이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IgE 신증에서 이식을 받은 분들에서는 어떤가요? 이식 받고 나서도 IgE 신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까요? 사구체 질환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구체 질환이 재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IgE 신증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에서는 그래도 재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잖아요. 이런 면역 억제제 종류가 어느 정도 IgE 신증을 컨트롤 해줄 수 있고, 일반적인 IgE 신병증보다는 좀 강도가 낮게 유지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님들, 특히 IgE 신증 킹콩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IgE 신증은 참 끈질긴 병이고 병의 코스가 매우 다양한 병입니다. 증상이 없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단백뇨가 1000mg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독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너무 치료가 늦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콩팥이라는 장기는 재생이 잘 안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에 임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IgE 신증의 대가 핸섬 앤 스마트 한승혁 교수님을 모시고 IgE 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gE 신증을 바로 알고 기대되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내 신장이 콩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